이번 시간부터는 다항식의 두 번째 챕터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챕터에서 다항식을 배우셨고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챕터를 배우셔야 되는데 1단원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단원의 최종 목표는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2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단원인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고 하면 3차와 4차 방정식, 그것을 고등학교에서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배워야지만 나중에 고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해두셔야지 다음 단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두 번째 챕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합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것을 공전이라고 불렀죠. 자, 우리가 스스로 도는 건 뭐다? 자전. 그래서 자전은 하루하고 관계가 있고요. 공전은 뭐하고 관련이냐면 1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1년이면 보통 며칠이라고 부르죠? 365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확하게 재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365.24일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 소수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되냐면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0.242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월 29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로 끝나는 년을 보통 무슨 년이라면 평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66일이 되는 것을 윤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최근래 2월 29일 있었던 게 몇 년도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두 자리를 봤을 때 이게 4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2월 29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언제일까요? 그죠? 2024년, 2028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2월 29일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일이 2월 29일인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생일이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력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식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규칙을 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만 하게 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 해를 뭐로 나누겠어요? 4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사칙연산에서 나눗셈에서 이걸 배우셨습니다. A는 BQ 더하기 R. 자, 뭐였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뭐다? R이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4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뭐다? 4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4로 나누면 나머지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기 때문에 0, 1, 2, 3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P가 100의 배수인 애는 무슨 해다? 평년이고요. 그 중에서 P가 400의 배수인 애는 뭐라고 한다? 윤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뒤에 있는 두 자리가 뭐의 배수다? 4의 배수가 되는 해가 우리가 2월 29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계획 세울 때도 좀 좋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무슨 년으로 정한다고 됐냐면 윤년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나머지가 0이 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누어 떨어진 경우 어떤 성질이 성립할까? 이것이 이 챕터의 최고 목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학습은 어떤 게 필요하냐? 자, 1번은 다음 다항식 인수분해 합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몇 학년 때 배운 거다?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주로 몇 차식의 인수분해? 2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우셨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2차보다 더 차수가 높은 차수, 3차, 4차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항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걸 배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내림차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문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여기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학교는요, 이제 다 배운 상태시기 때문에 거의 암산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 4차 식의 인수분해가 어려우냐? 항상 몇 차식의 인수분해가 기준이 되냐면 2차식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는 요령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죠?
그죠?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뭐의 역연산이다. 그죠? 우리가 바로 전개 역연산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푸는 것이 전개였고요. 맞죠? 그래서 곱을 합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전개였다고 하면 거꾸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다? 인수분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시의 뭐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슨 법칙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그죠? 분배 법칙이라고 배우셨거든요. 그것을 학년이 올라가면서 괄호를 푸는 것은 전개, 괄호로 묶어내는 것, 즉 곱으로 나타내는 것 무슨 분해라고 했다? 인수분해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공식을 사용하는 걸 제일 먼저 보지만 왜? 전개 공식의 거꾸로 되는 과정이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바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0번 공식이라고 봐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이 두 개인데, 뭐가 공통입니까? 그죠? x가 공통이야. 그래서 묶어내면 x-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간단한 뭐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난 다음에 공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러면 뭐가 공통이 보이십니까? 그죠? xy가 각각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xy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앞에는 x만 남고 뒤에는 뭐다? 3i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아닌 것 같지만 맞아요. 왜? 곱으로 나타났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외우셔야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은 뭐의 역연산이다? 그죠?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에요. 왜? 전개가 바로 뭐다?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 거꾸로 되는 게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금방금방 나오셔야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뭡니까? 제곱 빼기 제곱. 자, 어디서 나온 거죠? 그죠? 합차를 곱하면 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암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딱 보는 순간에 뭐다?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x 플러스 뭐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꼴이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찾는 것이 여기 있는 인수분해 공식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지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빨리 암산하셔야 돼요. 뭐하고? 그렇죠. 이때는 1하고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3을 계산하시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앞에 이차함계수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세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차함계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상수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조립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는 4가 되고 1은 1이 되는데 자, 우리가 더해서 얼마다 3이 나오려고 하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x 플러스 2 하고요. 2x 마이너스 1을 계산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2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가 첫 번째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돼요. 항등식 처음 들어보셨나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과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좀 더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자, 오른쪽 그림에 이제 공이 원 6개가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마방진이래요. 이 마방진이 뭐냐면 우리가 가로, 세로라든가 대각선의 합이 항상 뭐다? 같은 그런 식을 뭐라냐면 마방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마방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의 합하고, 여기에 있는 값의 합하고, 여기 있는 값의 합이 전부 다 뭐다?
같다라고 하는 게 마방진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x제곱 x 플러스 하면 x 플러스 4이기 때문에 x제곱은 하나고요. x는 2개고요. 자, 3 더하기 4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묶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요렇게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하나고요. x 2개네요. 자, 5하고 2를 더하면 얼마다? 자,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 x제곱은 하나고요. 자, x도 역시 2개고 자, 그 다음에 상수를 더하면 4, 1, 2를 더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면 7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뭐가 되면 같아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 자체가 마방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 계산해 봐도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마방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렀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무슨 식이라고 불렀다? 항등식이라고 배우셨거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배운 모든 곱셈 공식은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뭘 배우셨냐면 제일 처음에 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어요. 자, 등식. 여러분 등식이 뭘까요? 자, 식은식인데 뭐가 들어갔다? 등호가 들어간 식이 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1 더하기 3은 7입니다. 등식일까요? 자, 등식이다. 등식 아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되면 등식이 맞아요.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1 더하기가 7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식에서 등호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틀렸죠? 그래서 수학에서 틀린 걸 뭐라 불렀어요? 중학교 때도 거짓이라 불렀고요. 맞으면 뭐라 부른다? 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예,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인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등식이 아까 뭐라고요? 조금 전에 뭐가 들어간 식? 등호가 들어간 식. 자, 그래서 이것도 등식이 맞는데요. 자, 일반적인 등식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보통 등식이라고 좀 봅니다. 자, 미지수가 뭐죠? 문자.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뭐 2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앞으로 봐요. 근데 이것도 등식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x를 무슨 수라고 하냐면 미지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미지수. 자, 아무 수나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1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2는 5가 됩니까? 그러니까 넣어도 되긴 돼. 자, 1 더하기 5는 1 더하기 2는 5가 맞나요? 틀렸죠. 그래서 이거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냐면 거짓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x가 2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x가 2면은 2 더하기 2는 5가 됩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거짓이야. 근데 x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이건 뭐가 되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이런 등식을 무슨 식이라 불렀다? 그렇죠? 뭐라 불렀냐면 바로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참도 되고 거짓도 나오는데 보통 거짓은 상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맞는 경우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 등식을 참되게 하는 이런 x의 값을, 미지수의 값을 뭐라 불렀다?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고요.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방정식을 푼다 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해나 근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였다?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x 더하기 2 하고요. 2의 x 플러스 1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식 맞습니까? 맞죠? 자, 등호 있어요. 자, 미지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방정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x에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2가 되고요. 우변은 2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면은 모두 다 계산을 하면 4로 같지요. 그래서 여기 참이 됩니다. 자, 그럼 x가 2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가 되면 4 더하기 2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2 곱하기 3이 돼요. 그럼 6은 6이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참이 되네요. 자, 이번 x가 3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3일 때는 6 더하기 2가 되고요. 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역시 참이 돼요. 자, 방정식입니까? 아닙니다.
왜? 방정식은 앞에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미지수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무슨 식이라고 불렀다? 항등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근데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자, 겉모양은 다른데요. 이것을 우리가 살짝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변 역시도 뭐가 나온다?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지수의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바로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 상태에서 뭐가 된다면 좌변과 우변이 뭐 하다면 같다면 이게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아까 방정식이었거든요. 좌우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될 때도 있고 거짓도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뭐 하다면 다르다면 이거는 뭐다? 방정식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항등식은 우리가 방정식이 해나 근을 구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인 그 결과는 뭐다? 같지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항등식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식을 모양을 좀 바꿔주는 식 변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항등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은 모두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x 더하기 ab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근데 모양은 서로 다른데 결국에는 전개하면 또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맞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조금 전에 자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식 변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식 변형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학이랑 이제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x-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사실은 중학교 때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모양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원래 항등식의 개념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참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나오고요. 우변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4 빼기 얼마다? 4가 돼서 역시 뭐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2 대입 해볼게요. 2 대입하면 여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2 대입하면 3의 제곱이 9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이 나오네요. 그럼 9 빼기 8도 얼마다? 1이죠. 그래서 이거 항상 맞아요. 그래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좌변하고 우변을 전개하면 그 모양이 어떻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중3 때 배웠던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이건 항등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고도 함으로 뭐다? 항등식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뭐가 된다? 그러면 방정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이름은 뭐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좌변의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그죠? 이거 그래서 뭐다?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우리가 등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방정식. 하나는 뭐다? 항등식. 자, 방정식의 목표는요. 해나 근을 구하는 겁니다. 항등식의 목표는 식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입구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을 따라 출구로 나가는 경로를 찾으래요. 여기입니다. 입구 맞나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골라야겠네요. 자, 그럼 어느 게 답일까요? 자, 첫 번째, 자,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무슨 공식이었냐면 a-b의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공식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고 x가 a인 거고요. 1이 바로 뭐다? b인 거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배웠던 무슨 공식? 곱셈 공식. 자, 무슨 식? 항등식이야. 모양은 다른데 좌우변 같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한번 살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의 식 변형 공식이거든요. 자, 불러볼까요?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고 배우셨어요. 자, 이 공식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있는 강의 다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딱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바로 x가 a인 거고요. 자, 1이 뭐다? b인 건데 여기 보면 가운데 뭐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다? 플러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변이 달라요. 그러면 이건 뭐다? 바로 항등식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입구에서 기억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은 아니네. 딱 보자마자 뭐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리을을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우변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좌우변이 같아요. 얘가 바로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수학 문제 못 풀면 못 나갈 수도 있구나. 안 나가고 말 건가요? 그래도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식의 성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는 0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선생님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그냥 앞에 뭐라고 돼 있다?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등식이라 돼 있으면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다? 방정식이고 하나는 뭐다? 바로 항등식이 되는데, 이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만약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도대체 그럼 ABC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본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항등식 원래 뜻이 뭐죠? x의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에다 차례대로 0, 1,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0을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 B 다 없어지고 C만 남는데 그게 얼마다? 0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1을 넣어도 성립해요. 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럼 항등식이 넣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이거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근데 C는 어차피 앞에서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0이란 식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A 플러스 B는 0이란 식하고, 밑에 A 마이너스 B는 0이란 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문자에 대해서 식이 여러 개면 무슨 방정식이 된다? 연립 방정식이 된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우셨거든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요 2a가 0이 나와요. 그래서 a는 0이 나오고요. a가 0이면 당연히 뭐다? b도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 b, c가 모두 다 뭐다? 0이 나옵니다. 그럼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항등식은 좌변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뭐다? 0이 돼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각각의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뭐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좌변은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좌변이 같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어진 조건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PPT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중요한 거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은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 예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변이 0인 상태였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다? 좌우변이 각각 2차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등식 중에서 자, 무슨 식이 돼야 된다?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봤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똑같이. 자, 이번에도 0, 1,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대입하면 그쵸? 0 대입하면 바로 C하고 뭐다? C-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거가 될 거고요. 그럼 1 대입할게요. 그럼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뭐다? A 다시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갈게. 그럼 이거겠네. A 더하기 B. 원래는 더하기 C는 뭐다?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C와 C 다시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할 수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는 A 다시 마이너스 뭐다? B 다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 두 식을 뭐 할 거다? 연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연립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볼게요.
자, 더합니다. 그러면 2a가 그럼 어떻게 돼요? 2a-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a와 a-가 같아지는 거고요. 자, 이번엔 뺍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2b가 2b-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b는 뭐다? b-하고 같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서 항등식이 되려고 하면 모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항상 참이 돼야 됩니다만 정리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으면 그것도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2차항 계수끼리 같고 1차항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모양이 어떻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1을 만족시키면, 자, 1이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 항등식임을 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세요. A 대신에 뭐다? A-를 넣고, B 대신에 B-를 넣고, C 대신에 C-를 넣어주면, 좌변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다?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뭐다? 항상 참이다. 예,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그렇죠? 같다. 예, 그렇게 될 때가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게 방정식이냐, 우리가 항등식이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항등식이라 주어지면 조금 전에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대입을 일일이 했더니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각각 2차식이 되면 뭐끼리 비교하는 거다? 개수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항 개수끼리 같고, 자, 1차항 개수끼리 같고, 이게 뭐다? 상수항끼리 같은 거예요. 여기가 3차식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식이 되냐면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요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개념을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등식에서 미지의 개수, 자, 미지의 개수가 모르냐면 잘 모르는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식에서는 xy는 그냥 미지수라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개수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a, b, c 이렇게 나오는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의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요. 그래서 미정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미지의 개수. 그래서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항등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양변의 동량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자, 동량 비교하면 개수끼리 비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이 용어가 없는데, 우리가 개념서, 시중에 있는 개념서나 여러 가지 문제집에 보면 바로 개수 비교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합니다. 자, 적당한 수란 말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항상 뭐다?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수죠, 수의 값. 자, 대입은 대신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 1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사실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개수 비교법. 하나는 뭐다?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를 보셔도 여기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고, 무슨 풀이라고 되어 있다?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풀이는 등식 우변을 정리를 한대요. 자, 정리를 한다는 말은 전개를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A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건 나중에 두고요. 요 부분만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자, 더하면 얼마다? 1. 자,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걸 동량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ax 제곱 플러스 전개가 남았네요. 마이너스 2a. 자, 그다음 마이너스 b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b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럼 이걸 동량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ax 제곱의 개수는 a만 그대로 있고요. 1차항 개수는 a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bx가 되고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 양변의 동량을 비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법? 자, 그래서 거기 하나 적어두세요. 자, 우리 책에서 바로 풀이는 무슨 법이 되냐면 개수 비교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A-B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A가 1인데 A-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B가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3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A가 1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얼마다? 3, 더하기 C가 3이네요. 그럼 요거 1이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C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식의 양변에 각각 대입하지요. 그럼 요거 이른바 요 다른 풀이는 무슨 법이다? 그죠?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현재 사실은 이 문제는요, 전개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바로 수치 대입법이 좀 나아요. 그 이유가 자 보세요. 뒤에 괄호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없애줘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C를 구하고 싶어요. 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A와 B를 동시에 없애야겠죠. 그럼 동시에 없애면 어떻게 되죠? 뭘 대입하면 될까? 자, 여기 X-를 보이십니까?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한다면 1을 탁 대입한다면 A, B가 다 없어져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다? 2가 나오고요. 그게 바로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고 싶다? 자,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B를 구하고 싶으면 뭐를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A를 없애면 되겠죠? 자, A를 없애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 X 플러스 2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여기 X 플러스 2. 그럼 X 플러스 2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뭘 대입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 더하기 3은 자, 여기 어떻게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3B가 되고요. 뒤에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대입하냐면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이 더 나와야 되죠. 그죠? 0을 넣어주면 여기 뭐다? 3만 나오고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B 더하기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할 때는 C가 벌써 2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관계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자, 3B 더하기 C. 자, C가 2인데 그게 얼마다? 11이랍니다. 그러면 3B가 9가 돼서 B는 얼마다? 3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식 보이시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A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2A에다가 자, B는 방금 구했어요. 3이고요. C는 얼마였다? 앞에서 2였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다? 3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무슨 법이다? 수치대입법이에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값이 나오면 보통 무슨 법을 쓰냐면 수치대입법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비정계수법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의 값을 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5는 bx-1 곱하기 x 플러스 인데요. 자, 딱 보는 순간에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만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개수 비교법이 편할까요? 수치 대입법이 좀 편할까요? 이 문제는 사실은 괄호가 있지만 무슨 법이 좀 편하냐면 개수 비교법이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보통은 요 괄호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게 수치 대입법인데요. 여기에 괄호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수가 아니죠. 막 문자 넣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가 좀 낫냐면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 낫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었죠? 그렇죠. 좌변을 정리하든 우변을 정리하든 양측변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럼 볼게요. 자, 1번 자 bx제곱입니다. 2번 자 bcx가 되고요. 3번 마이너스 x고 4번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동료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bx제곱에 bc 빼기 1x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자, 여기는 b는 그럼 얼마일 수밖에 없다?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1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죠?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A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되냐면 A는 바로 BC-1이 바로 A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가 얼마였다? 1. 자, C가 5였기 때문에 요거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법을 수행해 놨다?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좌변을 정리해서 1번처럼 개수 비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 차이는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x-1의 뭐다? 예, x-1이 있네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좀 수치 대입법을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c를 예,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수치 대입법. 자, 근데 요거는 나중에 개수 비교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예,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치 대입법 볼게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할까? 그렇죠? 자, 1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c만 남죠? 그러면은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3이 나와. 그래서 얼마다? 예,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x에다 뭐 대입할까요? 자, 이번에 0 대입할까요? 자, 0 대입하면 여기는 뭐다? 그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b가 되네. 그 다음 c는 방금 1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0 대입하시면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x에다 뭐 대입할까요? 자,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2 빼기 1이 1이거든요.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a. 자, 2 대입하면 우리가 1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자, c는 얼마다? 우리가 방금 1로 구하셨고요. 는, 자, 2 대입하겠습니다. 2의 제곱 4. 3에는 6,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 식이 바로 연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b가 2가 나오고요. 자,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7에서 6을 뺀 1이죠. 그러면 여기 0이 나오네. 자, 그러면 두 식 어떻게 하자? 예, 더하겠습니다. 그럼 2a는 2가 나와서 a는 1이 나오고요. a가 1이면요, 1 빼기 b가 입니다. 왜 1 빼기 b가 있냐면 a에다가 요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이항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은 수치 대입법으로 푸시는 게 좀 낫고요. 선생님, 저 연립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개수 비교법 쓰시면 되는데 개수 비교법도 연립 방정식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고교 기초 수학, 예, 연립 방정식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정 개수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왔을 때 몫이 x 플러스 a고 나머지가 7이랍니다. 자,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상수의 AB를 정하고 자신의 풀이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혜영이는 볼게요. 자, 개수를 비교하여 AB의 값을 정합니다. 자, 책에는 없었던 용어지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자, 무슨 법? 개수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자, 상윤이는 볼게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AB를 정할 겁니다. 자, 무슨 법? 자, 수치 대입법이죠. 자, 그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식은 이겁니다. 뭡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나눗셈에서 배웠어요. A는 BQ 더하기 R입니다. 자, A를 B로 나왔을 때 몫이 뭐다? Q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불러보세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뭐로 나눴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몫이 얼마다? X 플러스 A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거 주어진 식대로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A, 여기에 있는 사실은 같은 A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풀래요? 자, 여러분 어느 방법으로 푸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방법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때는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대입하려고 하니까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2 맞나요? 사실은 뭐 0 대입에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대입할 때는 2하고 뭐다? 0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전개 공부 삼아 개수 비교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1번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자, 2번 ax 제곱입니다. 자, 3번 마이너스 4x고요. 4번 마이너스 4a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량 계산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1 갖고 AA 같죠? 그럼 나왔네요. B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이너스 4A 더하기 7이 얼마다? 3이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A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프닝과 개수비교법이 훨씬 좀 쉬운 것 같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뭐다? 수치 대입법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추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이제 2 대입하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2 대입하면 8 더하기 얼마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얼마다? 그냥 바로 7 나와요. 자, 그 다음 뭐 대입하라고요? 0 대입해볼까요? 0 대입하면 좌변은 3만 나와요. 그럼 0 대입하면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4. 여기는 뭐다? a. 그러면은 마이너스 4a가 더하기 7이 얼마다? 바로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식에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여서 a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8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3은 7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2b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12, 15네요.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얼마다? 8. 그래서 b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푼 것이 무슨 법? 개수비교법. 이렇게 푼 것이 뭐다? 수치대입법이죠. 두 가지 다 연습해 두시면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